이번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서울 광진구에 사시는 74세 이미자님께서 저희 제작진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밤낮 없이 손발이 저리고 잘 때는 다리까지 떨려서 원인이 무엇인지 혈액순환 때문은 아닌지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직접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의 편지를 받고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분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 몸에 4에서 6리터 정도가 있으면서 몸무게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혈액인데요. 이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네, 또 혈액순환 장애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네.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 그리고 한의사 송영섭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굿모닝.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좀 블링블링한 옷을 입고 오셨네요.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예, 예. 혹시 혈액순환에 대해서 문제가 있은 적이 있으세요? 근데 뭐 워낙 날씬하셔서 네.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저도 이미자 어머님이랑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손발이 저리고 네. 아침에는 사실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파서 일어날 때가 덜어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면은 다 이런 증상이 조금씩은 있으신가 봐요. 네. 예.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내 몸속 혈액순환 과정 네.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먼저 최혜정 씨.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476? 정확하시네. 아니, 이분 부산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걸 왜 부산 물어봤느냐? 출생이세요. 김민득 씨. 예. 정확하게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476? 틀렸습니다. 제가 얼핏 예전에 듣기로 12만 킬로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한 11만 킬로. 키가 크니까 12만 5천 킬로 정도 되는데 네. 그럼 지구로 따지면은 두 바퀴 반입니다. 두 바퀴 반이네요. 무지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딘가 막히게 되면은 예. 사고가 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피는 이제 심장에서 나와서 네. 동맥을 따라서 확 돌아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모세혈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세혈관이 네네네. 끝에 바로 끝에 있는 거. 네. 많이 저린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서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고 산소하고 영소를 준 다음에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폐를 통해서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가져와서 심장으로 해서 삥삥삥 도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중에 어디라도 하나가 막혔다. 예. 네.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아니 12만 킬로미터나 되는데 어디가 막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타날 그 수가 많은 있죠. 구간 중에. 네,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네. 원인 그러면은 지금 알려주시죠. 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은 뭐냐? 심장에 기형이 있다든지 네. 판막증이 있다든지 심장 근육이 약해졌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이런 게 모자란다든지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제 혈관의 문제인데 네. 혈관 속에가 이제 그 수축을 하는 병, 다 좁아지는 병에서 레이더 증후군이라고 네. 아까 김민숙 씨 아침에 손이 막 찬 거 때문에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손가락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하얘지면서 네. 피가 안 통하는데 그건 진짜 아픕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혈관 안쪽에 그 동맥경화 생기는 거. 네. 그다음에 네. 이 동맥경화뿐만 아니라 전직경화증이라고 해서 혈관 자체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부서지는 병이 있어요. 피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우리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판막이 못 올라가게 만들어주는데 판막 부전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혈관 내 찌꺼기가 있는 경우,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혈피가 뻐근해지게. 네. 끈끈해지죠. 예. 고지혈증이 있어도 피가 끈끈해지죠. 끈끈해지죠. 그러니까 예. 피가 끈끈해지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혈액 내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 즉 빈혈, 예.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B12라든지 예. B6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너무나 많네요. 네. 우리가 네. 예. 피디도 너무 우리의 길고. 우정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 방송은 끈끈한 게 좋은데 피는 끈끈한 게 절대 안 좋다는 거를 맞습니다. 예, 오늘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뭐야 네가 벌써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 저도 오늘 아침에 이랬는데 갑자기 손가락 중에 이 어머나? 새끼 손가락이 약간 저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손가락 중에 하나만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혈관이라는 거가 이렇게 생겼지만 다 똑같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심장에 스텐트를 박는데 하나 박았다, 두 개 박았다, 세 개 박았다. 예. 예. 그 혈관이 세 개가 있거든요. 아. 그 중에 하나가 막히면 하나만 박는 거예요. 스텐트를 갖다. 그래서 한쪽만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혈관이 다 퍼져 있으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뭐 손이 다 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예. 하나만 저릴 수도 있다. 근데 두 개 저리셔야 되는데. 근데- 쌍둥이 아빠니까. 근데요, 현우 씨 하나 예. 절이실 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그렇거든요. 예. 어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중요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예.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어혈이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하시지 않습니까? 예, 어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어혈이라는 거는 네. 혈이
정체되어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뭐 혈관 안쪽이든 혈관 바깥쪽이든 그 피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네.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들을 총칭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혈관 안에 이렇게 뭐 동맥이 이제 아니면 이제 혈관이 되게 네. 이제 수축이 돼 가지고서는 예, 예. 흐르질 못해 가지고 막히는 예.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노폐물들이 쌓여 가지고서는 네네. 정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타박상 아. 외상이나 타박상 때문에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예, 예. 그런 경우들도 전부 다 어혈의 범주 안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넣는 정체가 돼 있으면 다 어혈이라고 예, 하는군요. 맞습니다. 잘 흐르지 않고. 네네. 아까 그 김현욱 네. 씨께서 새끼손가락이 저리다고 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좀 내가 혈액순환 장애가 있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좀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심 경보 해가지고서는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예. 거죠. 네네. 예.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며 팔, 다리가 자주 붓고 시리다. 오, 부실이다. 예. 어깨, 뒷목이 뻐근하고 자주 뭉쳐 있다. 어깨 뒷목. 요거는 뭐 있는데요? 그런 경우 많은데. 네. 그죠? 예. 현기증과 함께 어지러움을 느낀다. 아. 많이 자도 항상 몸이 찌뿌둥하고 쉽게 피로해진다. 네.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졌다. 네. 또 멍이 잘 들고 몸이 항상 부어 있다. 자, 6가지 정도의 이 목록인데 네. 김미숙 씨는 어느 정도나 여기서 해당이 되세요? 아,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졌다. 저거는 그냥 머리가 나쁜 걸로 제가 생각을 했고 네. 나머지는 거의 다, 다 해당되세요? 네, 거의 다, 예. 아니 근데 조금씩. 네. 그 이제 6가지 목록이잖아요. 항목 네. 자체에서 몇 개 정도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 거예요? 아니 이게 거의 대부분 하나만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예. 복합적으로 같이 아, 나타나요. 6가지가. 하나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봐가지고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네, 네. 느끼시면 될 것 그래도 같아요. 저희는 첫 번째 거를 가장 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저거 이제 했어요. 우리가 보통 네. 수족냉증이라고 부르지 네, 않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이 그죠?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예. 크게 뭐 한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봐요. 그래서 뭐 기혈이 막혔을 때, 네. 어혈 때, 뭐 이렇게 막혔을 때, 아니면 기혈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네. 잘 흐르지 못할 때, 네. 그다음에 너무 찬 기운들이 배를 차고 있을 때,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기랑 혈이 이렇게 몸을 확 돌아야 되는데 딱 네. 막혀버려가지고서는 네.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예. 그 형태가 하나가 있고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찌뿌둥한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또 몸이 많이 부어요. 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네요, 그 증상들이. 예. 그다음에 또 기나 혈이 또 굉장히 약해가지고서는 수족냉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굉장히 피로를 쉽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한습이 어체돼서, 그러니까 배가 원래 우린 따뜻해야 되죠. 네. 근데 배가 이제 차가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상열하한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열은 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고. 뜬 거예요. 그러면은 상열하한이라고 얘기해서 열이 위쪽에 있으니까 순환이 되질 않아요. 성현 선생님, 제 친구는요, 네. 채기가 밥 먹고 체했을 때 손 따면은 이렇게 확 틀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혈이 체했을 때도 네, 안 네. 돌 때는 이렇게 손을 따면 된다 그래가지고 손을 따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약간 일리는 있는데 왜냐면 이거 피가 안 오니까 딱 따면 일로 피로 예, 흐를 거 아니에요? 피가 통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지만요. 십선혈이라고 해가지고 구급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급, 아주 급할 때 예. 이제 하는 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왜 우리 체했을 때 손끝 많이 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기 따가지고 기혈이 막혔을 때, 급체했을 때 그냥 딱 뚫어주는 그런 네, 역할을 네, 해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혈액순환에 좋다고 계속 따고 아니면 계속 피를 내고 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거는 구급혈이 아니죠. 그건 출혈이에요, 출혈.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면 예.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아, 한약적으로 일시적으로 효과가 효과가 있는데 있다라고 입증이 되고 있어요. 자주 하면 피가 흐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 오히려 피가 부족해지겠네. 현기증도 나타나고 그럴 수 있겠네. 예, 이 원장님 예. 그러면은 좀 혈액순환 장애가 유독 잘 오는 사람이 혹시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 질병 있는 사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다음에 뚱뚱한 사람, 예.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 예.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사람, 그다음에 나이가 좀 든 사람, 네. 그다음에 그 관절염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걸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질병들이 일어나는지 네. 한번 부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피해가 아까 있지만 이제 동맥이 있고 네. 네. 정맥이 있고 예. 모세혈관이 있고 예. 그다음에 피 속에 있는 저 덩어리가 있어요. 혈전이라고. 아, 예. 그거에 뭐냐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뭉쳐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 네 가지에 따라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가지. 예, 그래서 예. 뇌혈관 질환은 뭐지 바로 뇌졸중. 뇌졸중. 그러니까 뇌 뇌에 혈관이 피가 뭉치거나 터지는 터지는 거. 그래서 예. 뇌졸중이 두 가지 있죠. 뇌경색은 피가
바로 막히는 거. 막히는 거고. 뇌출혈은 터지는 건데 네. 이 증상이 오게 되면은 뇌에 경색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증상이 먼저 이렇게 말이 더듬어져요. 어눌해져요, 발음이 갑자기. 갑자기 땅콩한데 당콩. 그다음에 이제 한쪽 손이나 팔을 잘 못 써요. 기운이 약해지거나 예. 갑자기 팔을 끌거나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뇌경색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파킨슨도 여기에 해당돼요. 네, 파킨슨은 좀 다르죠. 파킨슨 좀 다른 거예요? 파킨슨은. 그다음에 뇌출혈은 뭐가 되는 거냐? 네. 터지기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면서 정신을 잃으면서 구토합니다. 이건 바로 안 하면 사망해요. 그러니까 뇌경색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로 12시간 내로만 치료하면 100%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건 뭐냐? 네. 바로 심혈관 질환.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아까 혈관이 우리가 심장에 공급하는 혈관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네,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네. 이 셋 중에 하나가 좁아져서 네. 걸어갈 때 좀 갑갑하고 조이는 것 같다면 협심증이에요. 가슴이 근데- 쫙 조이는 것 같다. 네. 네. 근데 막 너무 아파서 가다 못 가고 이렇게 앉아 있다. 네. 그건 바로 심근경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바로 바로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가면 죽어요. 아, 얼마 전에 작년에 왜 뭐 그룹 회장님이 쓰러지셨잖아요. 네, 심근경색으로. 네, 네, 네. 지금 아직 못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뇌에 있는 혈관은 피가 4분을 안 타고 뇌사가 옵니다. 그래서 왜 CPR이라고 배워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안 하면 심장은 살아나도 뇌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 말초혈관 질환은 뭐냐? 손 줘보세요. 혜정 씨. 그래서 만져보고. 최현 씨는 괜찮은 편이에요. 예. 이게 말초혈관이 나는 사람이 여기가 손이 만지기 굉장히 찹니다. 차가워. 그 절이기 때문에 그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동맥하고 내 모세혈관. 거기에 바르는 게 말초혈관이고요. 네. 가지정맥류는 다리 뒤에 다리, 있는데 다리.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막 울고불고 막 네, 혈관이 튀어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동맥은 동맥압이라고 있어요. 네. 혈압 재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대동맥압이 100이에요. 근데 아까 정맥 얘기했잖아요. 대정맥압은 얼마냐? 2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팔하고 다리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피가 밑으로 못 내게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수문같이. 예. 근데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정맥류가 생깁니다. 아. 그러면 물구나무 쏘면 어때요? 물건나무 서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물건나무 서도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보니까 치질이 있어요. 말초혈관 질환에. 이거는 좀 민망한데요. 네, 치질이- 오타로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요? 치질은 맞아요. 치질 맞아요? 왜 그러냐? 어떤 항문이 상관이 있는 있나요? 주위에 있는 혈관이 거기가 네. 순환이 안 돼서 막히는데 아까 얘기한 동맥, 정맥 아까 얘기했는데 그 혈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 피가 그게 우리가 피는 항상 우리 몸에서는 적혈구, 백혈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나씩 다니는데 얘가 항상 이렇게 뭉쳤다 풀렸다 뭉쳤다 풀렸다 하는데 예, 예.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아까 당뇨가 있다든지 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얘가 뭉쳐가지고 막히는 거 바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선생님 아. 족욕은 어때요? 응? 족욕하는 거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예, 조격하는 거가 네. 보통 사람은 하는 게 괜찮아요. 좋은데 어떤 사람이 안 좋냐? 하지 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정맥류 쉽게 해서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네. 이게 막혀서 있는데 잘 못 올라가는데 여기가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예. 조격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가 더 못 올라가요. 아, 혈관이 늘어나니까. 예, 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 무슨 우리가 다리에 있는 피가 올라가는 건 뭘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혈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는 근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근육이 튼튼해지만 좋기 때문에 예. 다리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는 예. 뭐냐? 마사지 해주는 거. 마사지. 손, 네. 끝에서 예. 밑에서 위로. 이렇게 위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마사지. 예, 그다음에 다리는 뭐 하느냐?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서 있을 때. 아, 계속해서 그 근력 운동을 좀 해주는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그렇군요. 앞꿈치 들었다 놨다. 이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격은 좀 삼가하시라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시청자분께서 네. 이미자 이미자 씨였죠? 선생님. 네. 이미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중에 손발이 저리면서 잠을 잘 때 다리가 떨린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혈액순환 장애. 네, 그 이거죠. 일종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레스트, R-E-S-T-L-E-S-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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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렉 신드롬 그래가지고 하지가 불안한 증후군인데 네. 이거는 말은 하지 불안 증후이지만 팔이나 네. 손이나 몸통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두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도파민 자체가 이상이 있어 생기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게 잠자기 전에 생기는데 이 발병이 일치된 사람들은 50%가 유전적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네. 너무 웃기는 게
얘가 딱 이게 몸이 이상하고 막 저리고 그러니까 예. 이게 안 움직이면 못 자요. 예. 막 이렇게 떨잖아요. 아. 떨고 나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거나 네, 임신을 했거나 호르몬 이상이 있거나 네. 이럴 경우에 잘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이 증상이 굉장히 재밌는 게 야간에 더 심해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파킨슨병 얘기했잖아요. 예. 파킨슨 병이 바로 도파민이 모자라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모자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떨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얘는 웃기는 게 떨면은 증상이 없어집니다. 선생님, 이 찬 부위를요 올려놓는 게 좋아요, 내려놓는 게 아, 잘 좋아요? 때? 네, 잘 때요. 예.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심장보다 위쪽으로. 네, 올려야지 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동맥에서 나오는 혈액은 얼마라고 했죠?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맥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또 다닐 때는 또 안 생겨요. 누워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움직이면 순환이 잘 되니까 한번 떨어보세요, 현욱 씨.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랬는데 복 나가도 이거는 뭐 혈액 순환을 위해서 떨어야겠네 이렇게.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아까 얘기한 가지불안 증후군, 네. 말초혈관 장애도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될 게 물을 꼭 한 1.5에서 2리터 드시고 네. 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다리 운동하는 거 이런 걸 잘 해주고 그래야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좀 이따 좋은 음식도 설명해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까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그럼 첫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하루 뭐 한 잔 혈액순환 잘 된다?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열어주시죠. 하루에 뭐 한 잔이에요? 술 아닐까요? 그래, 오. 술이네. 자,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옵니다. 오. 와인 네. 한 잔 정도 특히, 아니, 이런 두 말을 분- 본것 같아요. 잠깐만, 전문가들도 바로 같이 드셨어요. 전문가들은 다 X네. 우리는 오고. 그럼 우리도 바꿔야 되나? 아니,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X들었네? 실제로 네. 그 술 한 잔을 딱 먹으면 혈액순환이 빨리 되잖아요. 와인 얼굴이 한 빨개지고. 잔은요? 네.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예, 자, 한번 열어봐 주시죠, 일단. 예.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X. 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송 선생님이 알지만 그 우리가 약주라고 먹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먹는 경우가 흡수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잔 먹는다고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술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아까 레드와인 얘기했잖아요. 네. 그 레드와인은 좋은 이유는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지. 네. 술 한 잔 먹어서 혈액순환이 다 되면 뭐 가지 정맥도 없고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레드와인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베리 그러니까 포도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좋은 거. 그러면 예. 반주로 먹는 술은 그럼 맞아요. 반주도 안 반주가 좋다는 또, 얘기네. 네, 그러니까 네. 많이 먹는 건 안 좋고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한잔 정도. 많이는 드시지 마세요. 네, 왜냐면 내가 보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원장님께서 한 잔 드시는 거예요. 반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뜯어봐 주시죠. 혈액순환에 도움된다? 뭐가요? 아스피린이 혈액순환에 아. 도움된다. 예. 자, 요거는 잠깐만 두 분 들지 마시고 저희만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이건 진짜 네. 이건 시도하고 확실합니다. 있는 거죠. 확실히 이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한번 뭔가 뜯어봐 주시죠. 따볼까요? 세모? 아, 이게 왜 세모냐면은 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은 아스피린 작용이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는 우리 항상 이렇게 적격으로 백격으로 피 속에 다니다가 네. 뭉쳤다 풀렸다 뭉쳤다 풀렸다요. 네. 이게 뭉치는 게 많이 되면 혈전이 와서 뇌졸중이나 아까 신경성이 올 수가 있는데 예. 이 피를 끈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그럼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예.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이번에 나왔어요. 일본에서 어떤 논문이 나왔냐 했더니 그 지난해 나왔는데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앓은 적이 없는 60세 이상의 일본인 당뇨병 환자 16,000명을 갖다가 두 쪽으로 나눠서 네. 한쪽은 아스피린을 주고 한쪽은 아스피린 안 줬어요. 네. 5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네. 그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생엔 두 분이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들이 뇌출혈 위험이 85%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또 가는구나 이게. 출혈이 잘 되니까. 우리 아스피린 많이 먹게 되면 위장 출혈되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네. 잇몸도 출혈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수술 건강검진 전에 받을 선생님. 때는 그렇죠. 아스피린 아스피린을 끊으라고. 일주일 동안 끊어라 그러기 네. 때문에 부작용이 무조건 있네. 아스피린을 네.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주치의와 상의해서 예. 꼭 필요한 사람만 듣는 게 네.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으로 네. 혈액순환 많이 좋게 하는 게 많기 예. 때문에 네. 그걸로 따라하는 게 일반 사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자, 우유 심혈관계 질환 위험 낮춘다? 우유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유는 칼슘이 들어있는데. 우유는 네. 제가 좋아하는 거라 이거는 좋을 야, 것 이거 같습니다. 애매하네. 답하기가. 자. 뭡니까? 네, 결과는 O예요. 옵니다. 우유가 좋아요? 예, 이제 이것도 저기 논문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원래 작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아, 올해구나. 우리가 미국에서 발표된 게 고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네, 그 네. 치즈 같은 걸 갖다가 매일 먹어도 계란 같은 걸 병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만 안 먹으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우유도 네, 똑같습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대학에서 했는 거 봤는데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서 봤더니 우유나 유제품을 먹어도 심혈관 질환에 아무 증가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18가지 관찰을 했더니 우유와 치즈를 섭취하는 것이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얻었는데 네. 하루에 200ml 우유 한 컵을 갖다가 먹게 되면 뇌졸중염이 7%가 낮아요. 또 한 가지는 우유의 섭취량이 적은 동아시아는 18%까지 위험성이 낮춰지고요. 네. 또 2013년도에 영국에서 그런 걸 해보니까 유제품 섭취를 하게 되면 뇌졸중염을 9% 감소시키고 유제품에 든 칼슘은 위험률을 31% 감추기 때문에 감춰주기 때문에 우유를 한 잔씩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유는 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마셔야지 이게 네. 아니라 어르신들도 꼭 우유를 드시는 게 좋겠다는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우유 한 잔 네. 먹고 왔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음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자, 음식 일단은 송영석 원장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생강이랑 계피 이렇게 계피, 준비를 했어요. 생강.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예. 순환이 잘 안 되고 손발이 좀 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일부러 그런 쪽에 좀 좋은 약재들을 준비를 몸에 했는데 탱탱해지는. 예, 맞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학에서 건강이라고 약재로 쓰여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설사를 하거나 몸이 좀 많이 찬 분들한테 네.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맵고 좀 열이 좀 있는 그런 약재거든요. 네. 그래서 먹어주면은 굉장히 좋고 또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혈관 안에 있는 노폐물을 없애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해주고요. 음. 계피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향신료 중에 하나죠. 향이 이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강하잖아요. 예. 네. 한의학에서 보면 이제 손발을 좀 따뜻하게 네. 해주는 그런 약재로 쓰이고 좀 어혈을 좀 깨트려주는 약재로 좀 쓰이긴 선생님, 하고 그 먹는 예. 방법은 그냥 다 예, 차 뭐 이렇게 예. 뭐 얘 같은 경우는 가루로 만약에 먹는데 네. 한 먹으면 한 숟갈 정도, 한 10g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네. 생강 같은 경우는 차로 네. 드시면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 원장님. 네, 뭐 다 알고 있는 피스타치오. 예.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갖다 낮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유지시켜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끈끈한 거. 낫또죠. 낫또. 이게 낫또 키나드가 들어있는데 아우, 예. 네. 키를 갖다가 끈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이건 특히 중요한 게 네. 뜨거운 데 먹으면 안 돼요. 차갑게 예, 그냥 이 상태로 먹어야지 어. 이걸 갖다 먹는다 끓여서 먹게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끈끈한 성분, 양파는 알지만 이 양파 네네. 속에는 우리가 펙틴이라는 성분하고 퀘르틴 네.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추는 건 아시죠? 혈도 네. 빼주는 거 아시지만 퀘르틴 성분이 항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맑게 해줍니다. 다 드시면 좋습니다. 예. 저는 아스피린보다 이거 많이 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스타치오, 낫또 거기다가 양파까지 양파. 이렇게 와. 양방 한방에서 두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많이들 챙겨 드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